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들이 주는 경고라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고,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이 도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선 또 다른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어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이를 두고 이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윤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던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등판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차, 3년차에 접하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등판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 3대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전당대회에 등판해 정쟁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냐며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자 정청래계인 이지은이 문어계인 유튜브인 박시영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과 비교했습니다. 이지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민석을 칭찬한 것을 두고 윤석열의 당무 개입이 떠올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이 분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국힘에 공격할 명분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과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의 정무적 공간을 막아버린 발언에 과연 해명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권력욕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또 슈퍼챗을 통해서도 손파님께서 정청래 사무실 전화 안 받아서 한명동 원내대표 사무실 전화해서 어제 이지은 대변인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재명 하나만 지지하는 당원으로서 진짜 열받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팩폭맨께서도 슈퍼챗 주시면서 이지은 대변인 조중동도 안 하는 이재명 보고 윤석열 생각난다고 발언한 거 아십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워딩부터 잠깐 정리를 해보죠. 이게 어젯밤이죠. 유튜브 이 박시영 TV 여기에서 이제 이지은 대변인이 지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는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는데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민석 총리를 언급을 하면서 뛰어난 리더십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당대회랑 같이 엮으면서 이제 이거 대통령이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어서 이거 윤석열 스타일인데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됐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일부 당원들 아주 반발 거세게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 의원과 통화를 좀 했는데 이거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각한 발언이 지금 나왔는데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어제 이지은 대변인의 그 발언을 즉석에서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발언까지 이제는 공당의, 특히나 민주당 여당의 대변인이 방송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윤석열과의 비교 이거 자체도 이미 당원들의 감성을 다 건든 것 같고요. 더 심각한 건 대통령께서 언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아니 김민석 총리를 칭찬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각에서 일을 같이 해보고 칭찬도 못합니까? 아니 그 전에 그럼 정원호 후보 칭찬한 거 다 칭찬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정성호 장관도 칭찬하고 임강현 국세청장도 칭찬하고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박주민 의원도 칭찬하고 그거 못합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정무적 공간을 여당의 대변인이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아,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럼 대통령은 정무직인데 의견도 못 냅니까? 당원이신데요, 대통령도 1호 당원인데요. 의견도 못 내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비판을 하면 우리가 정쟁으로 이거는 뭐 맞닥뜨릴 수가 있죠. 네. 근데 여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너무 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계층 층위가.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안에 저는 지금 당 안에 당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전 이지은 대변인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안에 여러 당이 있다. 첫 번째, 오리지널 민주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집권 여당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당이 있냐? 청래당이 있습니다. 그 청래당이라고 팬클럽 이름 있죠? 청래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당이 있냐? 문주당이 있어요. 자, 정청래 대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현장 가보시죠. 대표님 혹시 어제 대통령 저기 순방 일정 참하신 거 따로 좀 이유가 있으실지. 군님이 아니 청와대에서 입장 냈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저기 대통령 발언 두고 좀 흥분도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어서 좀 혹시 대표님 정리된 입장이 어제 정보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박지원 의원께서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어서 당 안팎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리뷰도 있어요. 지금 전당대회 불출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좀 입장이 있으십니까? 전대 출마 시점을 좀 정하셨을까요? 덕질은 나오고 얘기해서.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회의장을 빠져나온 모습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자들이 어제 공항에 안 간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묵묵부답이고 뭐 유구무원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금은 어떤 말로도 상황을 지금 모면할 수 없겠다라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저는 봤고요. 네. 원래 정청래 대표 스타일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건 맞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야기가 좀 끊어졌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 오리지널 민주당이 있고 정청래 대표 중심의 청래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조털레유라고 불리는 문주당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다양한 지금 스펙트럼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어제 이지은 대변인의 그 발언은 민주당 여당의 대변인의 발언이 아니라 청래당의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었다. 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뭐 개파도 안 만들고 뭐 혼자 힘으로 뭐 몇 가지 자수성가한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만 네. 어제 이지은 대변인의 그 발언을 여당 대변인의 발언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청래당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 계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말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반명 선언을 하는 걸로 어제는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의 직함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이번에 책임론을 분석하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해야 네.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 차원에서는 이지은 대변인의 이 책임을 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아마 오늘 중으로 대변인직 사퇴 안 하고 이제 내일이 되면요 아마 그 마포갑 지역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마 지역위원장 자리까지도 위험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빨리 일단 책임 안 지면. 빨리 책임 안 지면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방금 네. 정청래 대표가 되게 야속했을 거예요. 음.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와서 문이 빨리 열려야 되는데 내려가시면 되지 않나요? 걸어서. 걸으면 또 막 쫓아오니까. 달라붙으니까. 그리고 제가 동선 코스를 보니까 네. 1층에 내렸다가 지하 1층 출입구로 의원회관으로 넘어가는 코스다. 저기는 티 안 나게. 예, 그러니까 뭐 밖으로 나가면 네. 오픈돼 있으니까
지하로 지금 지하 통로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자 아무튼간에 그 정청래 대표의 이제 언론 대응 스타일이 저 모습이 평소에 정청래 대표가 되게 사이다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당 대표 달고 나서는 언론 접촉이 좀 많이 없긴 없습니다. 저렇게 묵묵부답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지은 대변인의 지금 공식적으로 뭔가의 반론을 하거나 본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는 아직은 입장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지켜보고 팔로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댓글에도 보면 이게 반명 패밀리들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채널 주인 있죠, 박시영 그분을 제가 이제 평론가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박시영 대표 그분이 그걸 수습을 할 정도예요. 그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이 너무 이건 파장이 크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면서 옆에서 수습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이지은 대변인이 만약에 상황을 오판해서 이거 그냥 뭐 좀 뭉개고 가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반명 패밀리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책임을 지고 수습하는 것이 오히려 당에나 또 이지은 대변인에게나 유일한 저는 살 길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너무 심각하네요. 댓글 그냥 쫙쫙 내려가네요. 이거 정말 이제 충격적인 발언이라서.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비교해서 이미 많은 분들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전 핵심이라고 봐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당의 대변인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언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 만든다고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평가도 못하냐고요. 누구 그쵸. 잘한다 못한다 평가도 못해요. 평가하는 거를 갖다 대통령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거죠. 대통령 지금 친석계네. 이 대통령을 친석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을?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는 거를 늘 망각하거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저는 이제 반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안에는 오리지널 민주당과 문주당과 문주털레 유당과 청래당이 있다. 여기서 지금 이지은 대변인은 본인의 소속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당 소속이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말로써 당의 입장을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메시지를 되게 정갈하게 잘 내야 되는데 뭐 유튜브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는 태도인 것 같고 10,000명 이상 보던데요 어제 보니까 공접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방송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아까 한참 얘기했었던 이 기자회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 그랬어야 됐다. 근데 이게 비단 선거 딱 끝나고 자 그럼 우리 겸손하지 않아도 돼 이러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져야 돼. 이제 민주당의 여당이 여당다워야 돼. 겸손하고 많이 듣고 포용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시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금 언급들 잘못된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 현상들은 아직 민주당이 반성을 못했다. 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인사를 왜 합니까? 인사권자가 책임지려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지은 대변인 누가 대변인으로 임명했죠? 정청래 당대표가 임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런 대형 사고를 쳤거든요. 그럼 이지은 대변인 책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누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내각에 있는 국무위원이 잘못하면 대통령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도 교체하잖아요. 아니 똑같은 논리로 이지은 대변인이 지금 청래당 수석 대변인의 행동을 하면서 반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정청래 대표 답도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인사권자로서 책임감을 못 느끼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전 책임론이 번지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도 더 이상 이건 숨을 길이 없고 아무리 묵묵부답을 해도 뭐 평생 침묵으로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참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지은 대변인도 오늘 정도로 이거 정리를 안 하면 앞으로는 이제 아마 본인의 그 정치적인 활동 공간까지도 아마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청래 대표의 이런 기분, 지금 상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언급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정청래의 알콩달콩이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 있죠. 법사위원장 할 때 알고리즘에. 근데 법사위원장 할 때도 법사위 공지보다 알콩달콩이 먼저 떠가지고 기자들이 알콩달콩을 이 즐겨찾기에서 봐야 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삼자적 서술 그거 이후에는 포스팅이 없습니다. 지금 소셜 미디어도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 침묵하는 거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상황이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본인이 뭐 말을 아끼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이지은 대변인 문제는 본인이 침묵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자기가 인사권을 통해서 대변인으로 앉힌 사람이 이 반명 선언을 하면서 대형 사고를 치고 왔는데 네. 이거 오늘 안에 수습 안 하면요. 이거 정말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반명 패밀리로 아마 갈 거예요. 패밀리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지은 대변인 차원에서 이거는 조금 오늘 정도로는 빠르게 이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이 사안은. 네. 폭발력이 큰 사안이에요. 국민의힘이 인용하기 딱 좋은 프레임이죠. 네. 아니 여당 대변인도 대통령 이렇다던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딱 들어가면 난감해지는 그리고 거죠. 저는 이분들이 정말 양심의 문제로 보는 게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자기가 책임이 없더라도 무한 책임의 차원에서 내 탓이다. 마치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비가 안 와도 내 탓, 비가 와도 내 탓, 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주로 쓰셨던 문구잖아요. 그걸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똑같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책임이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책임도 없는 분이 내 책임이라고 무한 책임을 하고 계시는데 당에서 이렇게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건 그냥 인간적으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건데 네. 양심적으로 이게 맞냐는 겁니다. 책임 전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이거를 갖다가 당무 개입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손발을 묶어버리잖아요. 대통령을.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여당 대변인, 그것도 전직도 아니고 현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현직 대변인이? 오늘도 당번 대변인이던데 일정본이. 뭐 심각한 사안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지은 대변인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안에 돼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안에. 네. 그럼 심각해질 거예요. 저. 대변인이 뭐 소통관에서 입장을 내든 뭐 어떤 입장을 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뭐 이런 전당대회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참 이런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극한의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전당대회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방금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두 명과 더불어서 또 우원식 전 의장도 뭐 주자로 좀 분류되는 것 같고요. 네. 홍영길 의원도 좀 분류되는 것 같은데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제 레이스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마 이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순방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전당대회 전선으로 아마 이렇게 논의가 또 의원들이 그거를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네. 그 당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뭐 평론가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자꾸 민주당 싸우지 말아라 이거 약간 양비론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또 박지원 의원님은 이제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 뭐 예. 과열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들을 내고 계세요. 네. 저는 만약에 그분들의 생각에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만약에 제가 만보양보해서 동의한다면 그럼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면 됩니다. 그 연임 안 하면 돼요. 그럼 조용한 전당대회가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반명의 길을 지금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용하게 치를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조용히 막아라. 조용히 강도를 제압해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니 원튼 안 원튼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바깥에 소리치고 뭐 후라이팬이든 뭐라도 가지고서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근데 어떻게 조용히 강도를 잡냐고요.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 싸우지 말아라? 누가 시비를 걸었고 누가 싸움 걸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쌍방폭행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문조털레유 쪽을 전 우회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비겁한 프레임을 짤 게 아니라 네. 조용한 전당대회 하면 그것도 좋은 점이 있죠. 그러려면 정청래 대표를 나무라고 그분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조용한 전당대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상당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고 다선 의원이시고 네. 뭐 가장 연장자이신데 전 조용한 전당대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의 기압을 높이는 주 귀책 사유 주된 원인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려야 네. 그 조용한 전당대회가 가능하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호리너님이 슈퍼챗 주시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조불쇼에 자주 출연하는 조국 정청래 지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번 평택선거 때 정청래는 속으로는 조국이 당선되길 바랬을 것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평택에 안 갔잖아요. 개소식 때 빼고. 개소식에 한번 네, 가고 안 갔어요. 그 이후에는 없었다. 네, 그 오뚜기 유세단도 뭐 요청이 안 와서 안 갔다고 하는데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거기야말로 이제 격전지였는데. 아니 요청이 안 와도 그건 직권으로 가야 되는 곳 아니에요? 오히려 경기도당에서는 네. 의원들을 김승원 김승원 의원 열심히 하셨죠. 바로 보냈죠. 한준호 의원도 열심히 하셨죠. 예. 경기도당은 그러니까 도당에서는 여기 보내야 돼. 그러니까 논평도 너무 좋았어요. 도당은 진짜 논평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금 좀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또 경기도가 워낙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 네. 사정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김어준 씨 눈치를 많이 봤던 거 아닌가 저는 추론하는 게 김어준 씨가 대놓고 밀었거든요. 대놓고 그 유시민 전 장관도 예. 대놓고 밀었는데 뭐 매블쇼와 겸공이라는 가장 큰 지분을 갖는 스피커들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거는 방어를 해도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방치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조 내지는 부작위범 이렇게 형법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조치를 안 했다.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 눈치 본 거죠, 사실상. 제가 저희 국회팀에서 방금 이제 풀이 네. 좀 들어왔는데 예. 아까 뽀뽀? 예. 저기 질문하려고 했던 엘리베이터. 내용이 잘 안 들렸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네. 어제 대통령 순방 배웅 따로 불참하신 이유가 있나? 답변은 허허허허 무섭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대표님 책임론도 제기되는데 입장은 묵묵부답. 점점점.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이제 대표님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제 이가영 라이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발언을 했는데 당 안팎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묵묵부답. 점점. 그리고 전대 불출마 고려 지적이 일각에서 있다. 답이 없었고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네. 출마 시점 물어봤더니 이제 답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왜 이재은 대변인 질문을 안 해요? 네, 그 질문이 없었네요. 제일 지금 뜨거운 화제인데. 제가 발만 동동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또 원격으로 뭐 현장을 좀 갔어야 되는데. 네트워크 안 되시나요? 네트워크가. 좀 아쉽네. 그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듣고 싶은데 정청래 대표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초코볼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 그러니까 B들이 제일 먼저 대통령 등에 칼 꽂을 거다. 근데 지금 누가 B죠? 딴지는 대통령 욕천지죠. 누가 B죠? 거기가 민심이라는 사람들 누구죠? 이렇게도 꼬집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ABC를 갖다가 인용하기는 제가 그냥 기분이 싫고요. 네. 그냥 결국에는 친명파리. 그러니까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행동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는 행동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서서히 커밍아웃이 되고 있고, 그걸 이제 양두구육 정치라고 하죠. 양의 머리만 걸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반명의 노선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반명 패밀리로 규정돼도 이건 할 말이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지영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지은 대변인의 이 워딩은요, 국민의힘에서 활용하기 너무 좋은 프레임이에요. 여당의 대변인도 그랬다.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하는 이 담대함을 놓고 보면 지금 저는 민주당 안에 오리지널 민주당, 청래당, 문주당, 네. 이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엮여 있다.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단절 안 하면은요 민주당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환점, 뭐 분수령에 좀 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그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당 안팎의 발언과 반응 모습, 이걸 좀 저희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지은 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예요. 이분의 행동과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싱크로율이 엄청나게 같죠. 아니 조국 후보도 다른 당인데 늘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힘제로 실패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명의 길을 가는구나. 반명 패밀리의 이제 일원이 되는 거고, 이지은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에 있죠. 그러니까 청래당으로 저는 보는 거죠. 청래당의 수석 대변인인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늘 팔죠. 근데 지금 와서 하는 행동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같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띄우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당의 대변인이. 그러니까 조국 후보랑 당정만 다르지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은 수렴합니다. 이거 국민들 앞에 이제 다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어떤 처분을 내리실까. 저는 민심이 무섭다고 보는 게, 민심은 천심이고요. 군주 민수. 민심의 바다는요,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해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우리 오마이북에서 출판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그 저서 아닙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게.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5,200만의 입과 5,200만의 귀, 그러니까 1억의 귀와 1억 개의 눈을 어떻게 가리냐. 진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있는 거죠, 사실상. 참 이 상황, 어쨌든 이지은 대변인의 입장 어떻게 해명을 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참 계속 뜨거집니다. 뜨거지고 있고 이 전당대회 상황 저희가 매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요. 지금 이 선관위의 이 부실 선거 관리, 그러니까 이 투표지 부족 사태 이게 지금 여전히 이제 올림픽공원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네. 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재선거 주장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재선거 주장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 재선거. 그러니까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싹 다 다시 하자. 포맷하고 다시 하자. 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6일, 7일 요때 네. 이제 그 올공이라고 요새 줄여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공원. 송파에서 그렇게 불러요. 올공. 아 그래요. 네, 송파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검은 모자, 뭐 검은 마스크 쓰고, 장동혁 대표가 갔었죠. 예, 갔다 왔고, 예. 거기서 이제 태극기에 재선거 적혀 있는 이제 이런 그 종이를 들고 또 있었기도 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네. 7일이었죠. 7일이 아마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오전에 급하게 현안 관련 기자회견 열었고요. 네. 재선거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재선거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까지 섞어서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사전 투표 없애야 되고 부정성 이 사전 투표가 보통 사전 투표가 문제 있어 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유와 혁신 이 딕션 좋은 황교안 대표 입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였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할 게 아니라 이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될 일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하지 합니다. 말자. 그래서 예, 하지 그러니까 이 말자. 재선거에 대한 이런 네. 지적,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돼서 참정권이 침해당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일각에서 재선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재선거에다가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제를 없애자. 이 얘기까지 섞어가면서 네. 지금 잡탕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네,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참정권을 훼손당한 청년들의 그 비판, 그 목소리에 공감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하지만 부정선거 주장과는 따로 떼서 봐야 된다라고도 명확히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해방지대도 만들고 선관위 개혁도 있을 건데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거기 그 지역에는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이 또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좀 정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전 네. 우선적으로 지금 재선거를 요구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정말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이 투표지가 부족해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네. 이건 단 한 표만이라도 문제가 생겨도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어떤 관리 부실, 또 관리 소홀, 행정 무능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걸 이제 재선거로 가는 쪽은 상당한 이제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재선거를 요구할 수준으로만큼 심각한 건 전 맞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동시에 지금 저 올림픽공원 안에 부실 선거를 규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였고요. 동시에 이 부정 선거를 갖다가 마케팅하고 바이럴하려는 세력들도 달라붙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에 대해서 다 부정선거론자야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죠. 지금 저 안에서 부실 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 우리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저 상황에서의 지금 이 민심의 상황을 얻어 타려고 지금 또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관계 당국이 조금 더 이 사안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각각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김인석 총리께서도 모든 조치를 행정부에서 다 할 것이고 네. 이거는 뭐 사법부와 선관위의 유착 관계도 해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하고 또 동시에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저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엄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투트랙으로 네. 저 상황을 지금 관리를 아주 세밀하게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심각한 지금 심각한 우리가 상황에 상황이다. 있는 건 맞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정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번 기회에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이 재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뭐 일부 이제 매체에서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은 이지은 대변인의 입장이 조금 이제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시 발언의 취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다. 대통령이 그러지 않으실 거다라고 한 거다. 윤석열과 비교했다는 자체에 대해 당원들이 화가 난 것 같다. 과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게 본래의 뜻이었고 윤석열과 비교했다는 그 표현은 과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비교한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했고 덜했고의 어떤 그 총량의 퀀터티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윤석열과 비교 대상 저울에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원들의 감정선을 이미 건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설명은 뭐 이제 설명이 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냥 들어보면 설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이 의심을 했으면 속으로나 그걸 감췄으면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방송 나와가지고 자신의 속내를 다 오픈을 했잖아요. 공당의 대변인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진영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지는 민주당 안에 청래당, 문주당 이 세력들이 대통령의 손발을 더 묶는데 이재명 대변인이 일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책임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지고 그냥 뭉개고 가겠다로 저는 보여지는데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뭐 과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현 상황을 오판하듯이 지금 이재명 대변인도 굉장히 지금 상황을 매우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문제의 핵심은 만약에 이지은 씨라고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론가나 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재명 변호사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여당 대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의 핵심 고리는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석고대죄를 해도 넘어갈까 말까인 상황에서 뭐 표현이 와전됐고 뭐 약간 부풀려졌다는 식으로 아주 통상적인 접근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굉장한 상황에 대한 오판이 정청래 대표만 하구나. 이분도 정청래 대표 못지 않구나. 청래당스러움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대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빌드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윤석열이가 당을 장악했던 거랑 비교를 한 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끝났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내 뜻은 취지가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해야 합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걸 왜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 대상에 올린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것도 지금 민심의 문제 지적과 너무 지금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변인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건 굉장히 지금 더 곤란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무적으로는. 그래요. 이지은 대변인 뭐 해명 지금 기사를 통한 전해진 그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 아마 정식적인 당원들의 이제 분노한 마음을 또 이제 보고 여러 가지 또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저런 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게 김어준 씨 쪽에서 먼저 퍼뜨린 논리인데 지금도 제가 앞에 얘기 안 할게요. 요 사안만 보자고요. 이지은 대변인이 반명 패밀리의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제. 그럼 이거 비판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비판하죠. 댓글도 비판하고 우리도 여기서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반명 패밀리 일원들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판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선거를 원하는 분들은. 근데 이걸 갖다가 이분들은 또 어떻게 이걸 각색하냐면 그만 좀 당을 흔들어라. 왜 자꾸 이지은 대변인을 공격하냐? 왜 갈르냐? 왜 갈라치기? 왜 들어와서 작전을 쓰냐? 왜 분열시키냐? 당이 더 어디까지 당이 시끄러워야 네 직성이 풀리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매 사안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다시 한번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보자. 연어처럼 거슬러서 가보자고요. 가면은 최초에도 조국 사면 나왔을 때 당 지지율이 10%가 빠졌어요. 네. 그럼 그 자체로도 비판하는 게 일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조국 대표를 좋아하든 말든. 근데 그걸 갖다가 김어준 씨가 자기 앞에 딱 앉혀놓고 대권은 언제 도전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비판 안 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 줘야 됩니까? 왜 누구 맘대로요?
그건 반명 패밀리들만 허용되는 질문이에요. 왜? 조국 후보가 빨리 대통령 돼야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사안들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늘 이런 식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사고를 치고 본인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을 또 도둑으로 모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전 한계에 왔다고 봐요. 한계. 이 방식이. 예. 근데 그런 것 이런 지금 네. 이 실타래처럼 참 거시기한 것들이 또 여론조사 지표로도 나타나잖아요. 방금 네. KSOI 음.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네. 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방금 풀렸어요. 이제 이거 개요를 설명드릴게요. 수치가 얘기 나올 거니까. 자, 오늘 발표됐고요. 정기조사고요. 8일에서 9일 양일간 이제 무선 가상번호 통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가 조금 아래로 쓱 내려주시면은 많이 좀 하락을 한 모양새가 나옵니다. 네. 예, 요 다음 그래프를 페이지입니다. 보면 네, 59.8 이게 5월 넷째 주차에서 50.4 이거 긍정평가입니다. 이제 좀 많이 꺾여 있는 모습이 네. 보이죠. 그리고 부정평가도 상승했고요. 우리가 지금 정당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 예, 4페이지에 한번 쭉 가주시면은 정당이 붙어버렸어요 이제. 이거 뭐 오차범위 내죠. 민주당이 38.6, 국민의힘이 38.1입니다. 네. 뭐 조국혁신당 1.6, 진보당 1, 개혁신당 3.6, 없음 13.1.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 가주시면 지지도의 추이가 나오죠. 자, 5월 넷째 주입니다. 이거는 선거 전이잖아요. 네. 자, 선거 이후에 지금 이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들은 붙었다. 물론 이게 뭐 ARS다 뭐다 뭐 여러 가지 평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치, 참고할 만한 추세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 후과가 드러나고 있다. 저기 답이 나와 있네요. 맨 마지막 줄에.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선거운동 평가 긍정이 26이고 부정이 63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저 성적표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당 지지율이 붙었고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선거에서 네.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국정 능력이 상실되고 지금 긍정 평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네. 이 네. 피해를 그러면 입힌 주체로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죠? 즉 국민들은 공천과 선거운동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책임을 안 지는데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면 또 비판하는 사람을 또 책임을 묻죠.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너 작전 너 어디 간첩 출신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너 얻어먹으려 들어왔지? 너 배고파서 그러지? 이거예요 이게 흐름이. 이 정상적입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책임 정치가 구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당이라는 상당히 큰 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작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큰 당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이거를 딱 매조지어서 전당대회에 좀 긍정적인 얘기로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새로 할 거야 이런 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요거를 잘 매조지어서 봉합이라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져갈지 이걸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 이게 나왔는데 폴리뉴스의 여론조사 이것도 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지지율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20%, 정청래 대표가 18.1%, 송영길 전 대표 의원이 14.4% 이렇게 나와 있고 전국 18세 이상 3,624명, 무선 RDD ALS 방식이고 응답률 4.9% 이렇게 나와 있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표시는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40.2%, 김민석 총리가 25%, 송영길 의원이 2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권리당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정청래 대표가 앞서고 있다. 이걸 좀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사 기간이 6월 7일부터 6월 8일 폴리뉴스 KNA25 공동조사로 지금 이러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일반적인 민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는, 총리가 앞서고 있는 거 보이고 당원에서는 권리당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앞서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지금의 당대표 경선 관련된 조사는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뭐 김민석 총리도 사표의 그러니까 사의의 의사만 표했을 네. 뿐 당대표 나가겠다라는 어떤 공식 선언과 비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 대상이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냥 아 이런 분이 나오면 어때 네. 정도의 약간 그 정도의 여론을 좀 체크해보는 수준이라서 음. 저는 뭐 저 조사가 지금은 의미는 크게 없고 다만 의미를 보자면 네. 정청래 대표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당대표를 했고 또 그분은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평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본인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될 시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당원들도 평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을 또 이렇게 싹 들어보니 네. 호남 민심이 호남 권리당원이 상당히 파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민심이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다. 음.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권리당원도 보면은 정청래 대표 빼놓고 나머지 두 후보를 합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수치는 비율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 이것도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조사가 있는데 조원 CNI가 조사를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6월 6일부터 6월 8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김민석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에서 김민석 총리가 32%, 정청래 대표가 27.2%, 송영길 22%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묶어서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김민석 총리가 29.1%, 정청래 23.5%, 송영길 19.7%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적으로는 네. 정청래 대표를 뺀 나머지로 봐야 되는 거죠. 구도적으로. 지금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는 아직 뭐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온다는 거는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빨간 불이 켜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민주당 지지층에서 32%가 김민석, 정청래 27.2, 송영길 22였고 전국으로 보면은 김민석 18.2, 정청래 16, 소영기 14.3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없음이 30.4예요. 전국으로 아직 봤더니. 모르는 거죠. 아직. 그렇죠. 그렇지만 흐름을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또 수치상으로는 좀 많이 이제 올라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당 대표 선거 전당대회 얘기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어제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이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